중국이 어쨌든 현재로서는 북한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시진핑 발언을 보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계속 이런 스탠스였나요? 과거에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제일 패턴화된 거는 미국하고 한국이 늘 중국한테 좀 북한 문제 좀 해결해줘. 중국이 지금 제일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요구한 건 똑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중국한테 도와주길 요청했죠.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개입해주길 바랬던 건가요? 아유, 그건 참 오래됐죠. 20년 전에 첫 번째는 아니고 20년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2002년에요. 2002년에. 네. 2002년이면 언제냐? 미국의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고 중국의 국가주석은 장쩌민. 네. 그때는 강택민이라고 불렀어요. 부시가 자기 이제 농장에 미국으로 불러서 그때가 뭐냐면 2차 북핵 위기가 터져서 미국이 상당히 북한이 우라늄 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네. 정보를 입수한 그때인데 그래서 중국한테 장쩌민한테 부시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때 딱 장쩌민이 북한 문제는 중국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딱 잘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003년에 또 부시가 그럼 중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 일본을 핵무장 시킬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랬어요. 그거는 미국의 손해이기도 하니까. 네. 그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달 뒤에 또 부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북한을 공격할 거야? 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이 무너지면 아까 말한 대로 입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쩌민 주석이 나서서 시작된 것이 바로 육자회담입니다. 어쨌든 네. 소극적이지만 세 번이나 그 요구를 하니까 겨우 나서서 한 게 대화의 장을 열어준 게 이제 중국이죠. 지금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때가 지금 장쩌민 총리와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금 같이 목장이죠. 부부가 별장에서 같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때 뭐 분위기는 좋아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된 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게 이제 2002년 10월이라면 북한 문제는 중국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얘기하지 마라고 이제 잘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가 같이 있는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에선 지금 어쨌든 원자바오 총리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이때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개입하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이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거든요, 이게. 이 책을 2018년에 사서 읽고는 야, 정말 중국이 그때는 뭐였냐면 원자바오 총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의 마담 뚜처럼 했어요. 마담 뚜.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끝나고 갈등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시진핑도 남북한이 좀 잘 지내봐. 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건데 그때 원자바오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개입? 그래서 나오나요? 이게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때 이명박 정부의 정상회담 논의라는 게 굉장히 2009년, 10년, 11년까지 가고 그냥 파탄이 나는데 네.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북한이 조문단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뜻을 북한이 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연락해서 북한이 그랬다면서요. 우리도 굉장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임태희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됩니다만 전 장관을 보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뭔가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북한이 무슨 조건을 달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원자바오 총리가 2002년 10월에 말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2009년 10월 말씀하시는 2009년이죠. 거죠? 예. 네. 또 한 번 마담 뚜로서 또 개입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는 통일부와 통전부 차원의 대화를 이제 공식 대화를 합니다. 통전부라는 게 통일전선부하고 예, 이제 북한의 북한의 통일전선부. 어떤 통일부 같은 그런 예, 존재인 거죠. 우리는 이제 통일부 차관 김천식 차관이 가서 네.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천안함 폭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3월 26일 날. 근데 그때 북한이 이제 조건을 달았다는 게 여러 가지 좀 물적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전형적인 거죠. 정상회담 해줄 테니까 경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핵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그거는 뭐 원칙적으로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 북한이 해줘야 될 것은 안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건 해달라는 거죠. 정상회담 하면서 돈 달라는 거는 너무 오래된 패턴이고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두 번을 하고 나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또 남북 회담을 하려고 좀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천안함 건가요? 폭침 사건이 터지니까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이제 수습하려고 했고요. 남북한도 어떻게든 북한이 그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선에서 사건을 좀 무마해 보려고, 무마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네.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차원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상황에 원자바오가 마담 뚫어서 마지막 세 번째 개입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그때가 2011년 5월인데, 네. 그래서 뭐 대화도 안 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은 회복이 되지도 않고 하니까 원자바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 쭉 그 대화가 잘 안 된 얘기를 들어요. 네. 듣고는 내가 김정일 위원장을 곧 만나니까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간의 사정을 다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죽고 없고 잘 모르지만 북한이 그 원자바오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그 앞전에 있었던 남북대화의 비밀을 막 폭로하면서 우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한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폭로하고 우리한테 뭐 돈질을 하려고 했다. 뭐 그러면서 완전히 대화의 판을 깨버리죠.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 우리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근데 김정일 당시 이제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원자바오 총리로부터 듣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우리가 돈을 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곤혹을 치른 사람이 지금 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이죠. 네. 김태효 차장이 뭐 돈을 들고 와서 뭐 주려고 했다 그런 걸 까발리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그리고 이제 판을 엎었어요. 그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인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자기 아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려고 남한하고 정상회담에서 돈 좀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 엎어.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모든 대화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때는 심지어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사시키려고 했는데도 네. 오히려 잘 안 되고 그르친 경우가 돼버렸네요. 오히려 중국이 끼어들어갖고 뭔가 안 될 일을 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완전히 파토가 나는 어쨌든 그 2009년에 정상회담 논의가 어그러지면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대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대화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그 대화가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설득해서 그 무리한 요구하지 말고 남한의 정당한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북한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자꾸 북한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정상회담 하면 될 것처럼 잘못. 그러니까 그 중매를 잘못 쓰면은 네. 예? 뺨이 석대라고 하잖아요. 중매 잘 쓰면 옷이 한 벌인데 네.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 그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데 중국이 어떻게든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천안함 폭침 사건 터졌죠. 그리고 남북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결과로 간 좀 굉장히 굉장히 중국이 최고 레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네. 완전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아주 그런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좀 바라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좀 잘 지내게 하려고 조정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럼 뭐 선의는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미중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도 처음에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별장에서 같이 회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때도 지금 이제 그 보시는 사진이 2013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는 1기 첫 해예요.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던 거군요. 예. 2013년 6월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렌초 미라지라는 이제 휴양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어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을 시작한 그런 해예요. 네.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서 일단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브리핑에서 나와서 기사를 썼거든요. 북핵을 허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북핵 허용하지 브리핑을 했던 않는다. 거군요. 근데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네. 사실 뭐 이번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특파원으로. 네.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공식 브리핑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때 오바마와 시진핑이 이런 합의를 했다. 뭐냐? 시진핑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네. 북한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 영어로는 directly engage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이렉틀리 인게이지 하지 않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정상회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어요. 이것은 시진핑이 당분간 김정은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오바마한테 한 것이다. 네. 근데 그 뒤에도 공식적인 그 발표는 없었어요. 근데 그 기사는 정말 맞아떨어졌어요. 네. 정확히 5년 동안 시진핑 1기 5년 동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좀 잘 협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죠.